안녕하세요. 여기는 혜민서고요. 저는 혜민입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의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촘촘히 계획을 짜서 최대한 많은 것을 둘러보는 여행? 아니면 즉흥적으로 현지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여행? 그럼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왜 우리는 자꾸만 여행을 떠나고 싶을까요? 오늘은 이 정답 없는 질문에 대한 저만의 답을 찾으러 떠나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답에 실마리를 줄 수 있는 적당한 책도 한 권 빠질 수 없겠죠. 이번 여행에서 저와 함께 한 책은 아날로그 출판사에서 나온 이영민 작가님의 지리학자의 입문여행입니다. 왠지 이번 여행에선 소설이나 시집보다 여행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책을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밀리의 서재에 있는 온갖 여행책들을 살펴본 끝에 이 책을 고르게 됐습니다. 첫 장에 적혀있는 이 글귀가 시선을 사로잡았거든요. 길을 떠나는 자는 행복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지난 3년간은 훌쩍 길을 떠나기가 참 어려운 시간이었죠. 저 역시 정말 오래간만에 국제선 비행기에 몸을 실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다녀온 곳은 바로 후쿠오카입니다. 비행시간이 고작 1시간 30분밖에 되지 않는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 중 하나인데요. 저는 사실 공항에서 보내는 시간과 또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과정 자체를 좋아해서 비행시간이 짧은 게 오히려 아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천천히 속력을 높이다가 어느 순간 빠르게 탁 떠오르는 느낌과 점점 모형처럼 작아지는 인천의 모습, 그리고 비행기 날개에 구름이 스쳐 지나가는 풍경과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보이는 파랗고 깨끗한 하늘까지 비행기 안에선 창밖만 바라보고 있어도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여행을 뜻하는 단어 트래블의 어원이 뭔지 아시나요? 저는 이 지리학자의 입문여행을 읽다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트래블의 라틴어 어원인 트라바일에 고통, 고생, 위기, 걱정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행의 어원이 고생과 위기라니 충격적이면서도 어쩐지 납득이 가죠. 도보나 가축을 이용해서만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근대의 탐험가들과 순례자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할 것 같은데요. 교통과 통신수단이 비교할 수 없이 발달한 요즘도 여행만 떠나면 크고 작은 고생과 위기가 꼭 찾아오기 마련이니 여행과 고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가 봅니다. 저 역시 이번 여행 입국부터 작은 난관을 마주했는데요. 미리 준비해간 이심이 아무리 해도 작동이 안 돼서 입국 심사대에서 1시간 넘게 쩔쩔맸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원만 껐다 켜면 해결되는 문제였더라고요. 그제서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낯선 주변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숙소에 체크인을 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카타 시내를 구경하러 나섰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나온 건 아니었는데 마루이 백화점 6층에 HMVN 북스라는 대형 서점이 있더라고요. 홀린 듯 들어가서 이 코너 저 코너 둘러봤습니다. 한국 베스트셀러 책들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나온 코너가 보여서 참 반가웠는데요. 아몬드와 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등등 아주 익숙한 표지들이 눈에 띄었고요. 또 대중교통에서 읽기 편안한 사이즈로 나온 작은 책들이 쭉 진열된 코너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꽤나 큰 K-팝 코너도 있었는데요. K-팝의 열풍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낯익은 것들이 낯설게 느껴졌던 후쿠오카에서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된 둘째 날. 아침잠을 포기하고 조식을 먹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는데요. 안 먹었으면 아쉬울 뻔했겠다 싶을 만큼 정성스러운 식사가 나오더라고요. 든든히 배를 채우고 하카타역에 시간 맞춰 도착했습니다. 이날은 1일 버스 투어를 신청한 날이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여행 기간이 짧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후쿠오카 지역을 둘러보려면 하루 정도는 투어버스의 힘을 빌려야겠더라고요. 가이드님의 설명을 들으며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달리니 첫 번째 목적지 다자이후에 금세 도착했습니다. 학문의 신을 모시는 신사로 가장 유명한 텐만구가 바로 이곳 다자이후 텐만구라고 하는데요.
매년 합격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합격 부적을 사러 오는 곳이라고 하네요. 참발길을 따라 쭉 걷다 보면 머지않아 입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다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다이코바시라는 다리입니다. 가이드님의 설명에 따르면 과거의 다리에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의 다리에선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데요. 괜히 이런 미신을 듣고 나니까 엄청 신중하게 걷게 되더라고요. 아직 제법 찬 기운이 남아있는 2월 중순이었는데도 신사 안에는 꽃들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리 봄을 만끽하며 천천히 신사 안을 둘러봤는데요. 올해 운세를 뽑을 수 있는 상자가 있어서 동전을 넣고 저도 한 장 뽑아봤습니다. 별거 아닌 종이 한 장이지만 여행을 기억하기에 꽤 괜찮은 기념품이 될 것 같아서 일기장에 소중히 꽂아뒀고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대한 나무들을 지나쳐 상점가를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자이후의 명물이라는 우메가의 모치를 하나씩 사 먹었는데요. 팥솔에 넣어서 납작하게 구운 찹쌀떡으로 이 떡을 먹으면 병마를 물리치고 정신이 맑아진다고 합니다. 길거리 음식까지 흥미로운 미신과 전설로 가득했던 다자이후였고요. 1시간 반을 달려 두 번째 목적지 유후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이번 버스 투어 일정 중에서 가장 기대했던 곳인데요. 그 이유는 유후인이 온천으로 유명한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정도 숙소를 잡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번에는 3시간의 자유시간 동안 짧게나마 온천을 경험해 보기로 했는데요. 유후인 구석구석에 있는 여러 온천들 중에 가이드님께서 가장 일본적인 온천이라며 추천해 주신 센도 온천에 들렀습니다. 입구부터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는데요. 인당 500엔의 목욕비만 내면 당일 온천이 가능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갔을 땐 탕에 다른 손님들이 없어서 고요함을 오롯이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제가 느꼈던 몰입과 기쁨을 대변해주는 문구가 책 속에도 나오더라고요. 분주한 일상에 치여 살아가고 있는 일반인들이 자아의 실체에 오롯이 관심을 가지기란 쉽지 않다. 반복되는 일상에 파묻혀 있는 그 실체를 타자화해서 살피는 작업은 여기, 이곳에서는 여간해선 힘들다. 여행을 통해 만나게 되는 낯선 것들에 몰입하면 내 자신을 잠시 잊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일상을 벗어나 낯선 환경이 펼쳐져 있는 곳에서 낯선 내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과 그것을 소중히 품고 응원하는 기쁨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기 때문이다. 분주한 일상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행을 통해 낯선 환경에 나를 놓아두면 문득 나를 더 잘 알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여행을 떠나고 싶은 게 아닐까요? 네, 이제 벌써 셋째 날입니다. 이날은 월요일이라서 거리에 출근하는 직장인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제는 투어버스를 타고 관광객 모드로 여행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발길이 닿는 대로 우선 시내의 상점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저는 여행을 갔을 때 뭔가 아주 신기하고 특별한 걸 보는 것도 좋지만 그냥 그곳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주 들르는 공간에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이를테면 서점이나 작은 카페 같은 곳이요. 그런 의미에서 이날 들렀던 카페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구글맵으로 우연히 발견한 골목 깊숙이 숨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현지인 분들이 오고 가시더라고요. 친구와 약속을 나온 것 같은 대학생도 보였고 어린 아기와 함께 자리를 잡은 엄마도 기억에 납니다. 사실 이런 카페는 한국에도 집 근처에도 참 많은데요. 평소에 카페에 가면 제 할 일을 하거나 함께 간 사람과 대화하기 바빠서 주위를 둘러볼 생각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리학자의 입문여행에서는 이걸 낯설게 바라보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낯익은 장소의 평범한 일상도
호기심의 안테나를 세우고 낯설게 바라보면 흥미롭다. 여행의 핵심은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느냐다. 이 세상은 넓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깊다. 우리의 일상 안에 낯선 것들이 많이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장소는 그곳에서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으로 다채롭게 채색되어 있다.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평소와 똑같은 거리도, 하늘도, 사람도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겠죠. 대단히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오래도록 특별한 날로 기억될 셋째 날 밤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은 아침 일찍 조식을 먹고 바쁘게 공항으로 향했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온 인천공항은 어쩐지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좌측 통행이 자연스럽던 일본에 며칠 있다 오니 우측 통행하는 사람들의 규칙이 새삼 눈에 띄었고요. 운전석의 방향이나 한글로 된 간판들까지 익숙했던 것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도 꼭 멀리 갈 필요 없이 지금 그곳에서 낯설게 바라보기를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매일매일의 하루가 여행하는 것처럼 조금 더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질 테니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